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33,800포인트 구간에서 살짝 이제 쉬어가고 있는데 이 구간 오늘 뭐 돌파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죠. 그래서 충분히 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일 뭐 테슬라 실적을 비롯해서 최근 어닝 시즌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뭐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좀 더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점프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약했었는데 올해는 나스닥과 그리고 그동안 약했던 코스닥 이쪽이 좀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그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와 줄 성장주들이 올라와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던 2550 구간 정도를 돌파하면서 이제 이 구간에서 멈추면 어떻게 된다?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별로 좋지 않은 형성이 나온다. 그런데 이 구간을 넘어가지 2550만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길게 볼게요. 자, 2550 포인트를 넘어가 준다라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 구간을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상승 초입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자신 없는 분들은 뭐 2,550 넘어가는 거 확인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2,100포인트 내려올 때도 여기는 이제 과도하게 밀려 있는 구간이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수급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들어오면서 뭐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계속 연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 11조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확실하게 뭐 넘어가는 모습이죠. 8천억이나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뭐 개인 물량 1조 원이나 외국인이 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최근에는 그래도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도 이제 1% 가까이 올라오면서 벌써 740포인트 전고점을 이제 다시 한번 앞두고 있다. 코스닥도 이렇게 하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830에서 840 구간 정도도 돌파할 수 있다. 그럼 다음 목표치가 어디다? 그러면은 890에서 900 정도 되는 이 900포인트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좀 약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740 구간을 못 넘어간 것이고 이 구간은 넘어가게 돼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넘어가는데 840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구간 넘어가면 900포인트 도전 정도는 가능하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상반기까지의 이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코스피는 벌써 뭐 정고점 부근에 다다르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혹시나 주말을 앞두고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거나 오전장에 강세를 보였으나 뭐 오후장에 살짝 쉰다거나 해도 실망감을 가질 필요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올라오는 가운데 콜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가 조금 이제 쌓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물론 추세 타고 그냥 치고 달려서 최대한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쉬어도 이상할 게 없지만 쉰다고 해서 왜 이거밖에 못 올라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기 위한 휴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외국인들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바이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장은 그냥 수급대로 지금 흘러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삼성전자는 62,900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올라간 다음에 뭐 쉬었다 가던 그냥 바로 치고 가던 어쨌든 이 구간만 유지되면 됩니다. 손 하나 그어드리면은 62,500원 구간 정도만 유지되면 된다. 지금 한 64,000원 구간에 있는데 뭐 큰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67,500원, 5,000원 단위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 LG에너지솔루션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2위에서 제가 40만원대 이거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때요? 45만원 이탈한 거 정말로 좋은 기회고 올라온 다음에 45만원 다시 한번 두들기는 구간도 기회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중바닥인데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거기다 50만 원까지 회복되면서 거래량까지 실어주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50만 원 회복해서 안착만 되면 특히 한 55만 원 정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LG에너지 솔루션이 40만 원대를 앞자리 4자를 다시 보는 것보다는 1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제 다시 뭐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뭐 제자리를 이제 서서히 찾아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에 좀 쉬고 있던 거래 대금을 비롯해서 이 수급 동향이 살짝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악재가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3대 악재였던 미국의 긴축, 중국의 봉쇄,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해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하고 중국은 해결되는 모습이 확실하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가 가장 변수가 있는데 이쪽도 이제 푸틴이 뭐 정계 은퇴 쪽을 방향을 잡으면서 이제 뭐 제3자 3국들이 이제 중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에 된다라면 가장 좋고 뭐 하반기라도 상반기에 한 2, 3월부터 해서 뭐 회담을 시작한다. 평화회담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나이스한 결과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 정도면 역사상 뭐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 아니냐라는 말씀드렸죠. 지금 이 종목은 21만 원 아래 있으면 너무나도 억울한 구간이고 30만 원을 가도 사실은 작년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량이 감소할 때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친환경의 진심이었죠. 아이오닉이랑 이제 EV6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좋은 인기를 보이면서 현대차는 20%대 이상의 판매량이 상승했다. 모두가 후퇴할 때 나홀로 상승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 3위까지 올라왔다 말씀드렸죠. 실적 보니까 역시나 좋아요. 이거는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던 내용이었죠. 억지로 눌러놨던 부분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한다. 거래대금도 터졌죠. 그렇다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기본으로 해서 현대위아 이제 다시 보실 때가 됐죠. 이런 부품주들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잘 나오겠죠. 자, 현대차가 잘 판매가 잘 되는데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럼 20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모습 보일 텐데 거래 대금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바닥 구간이니까. 그리고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가 좋을 때 꾸준히 가장 뭐 1티어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오래된 거래처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SL과 화신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SL이 오늘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현대차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하면서 거래량 일부 실어주면서 아직 부족해요. 실어줄 때는 이렇게 아예 과거에는 거래대금이 활발할 때 한 2배, 3배만 가도 괜찮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2배, 3배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발하는 정도 이렇게 늘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L은 거래대금이 한번 폭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증가는 하고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늘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SL 시작했고 지금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하면서 보면은 2배, 3배 정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거래대금이 붙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요 정도의 이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준다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이제 저항도 돌파하고 이제 돌파 거래량도 해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와준다. SL은 한 2번 정도 나와줘야 되고 화신은 한 뭐 한 번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품주 같이 보시면서 순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니크를 비롯해서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아랍에미리트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중동이 수소의 진심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기존부터 설명드렸었죠. 뭐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주변 국가들이 다 곁눈질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니까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뭐 핵심이 되는 거는 두산퓨얼셀 같은 이런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뭐 S퓨얼셀 이런 연료전지 쪽이 뭐 가장 기본이 되고 유니크라던가 아니면은 JNK 히터 같은 경우가 좀 복병이 될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쪽에 JNK 히터는 뭐 이미 진출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람코의 자회사랑 이제 수소 추출기를 가지고 이제 뭐 국가 산업을 이제 시범 산업 정도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 추출기 100대 정도를 이제 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JNK 히터는 뭐 중동권에서는 계속 관심 갖는 업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점프하고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서 작년에 SK하이닉스가 했던 것처럼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수소 관련주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네옴시티랑 아랍에미리트를 언제 이 중동 쪽 투자에 대해서 언제 준비할 것이냐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투자 얘기 나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건설, 기계 그리고 인프라, 뭐 전력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순환매 한번 돌겠죠. 거기에 뭐 작은 종목으로는 뭐 SY나 이런 범양건영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는데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같이 볼만해요. SY, 범양건영, 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도 같이 볼만합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재건할 때 우리나라에 모듈러 주택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근로자분들 주거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빠르게 지으려면 모듈러 주택이 가장 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모듈러 주택 쪽이 계속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함께 보실 만한 이런 이제 뭐 섹터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닝 시즌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 번씩 살아나는 모습 보였죠. 이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고,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14%나 상승하면서 제자리 찾아가고 있죠. 다시 20만 원대 올라왔는데 이번 IRA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포스코 케미칼이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뭐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움직이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염호 얘기가 나면 여러분 리튬 관련주 볼 수 있죠. 미래나노텍이라던가 이런 쪽 수산리튬 쪽으로 해서 자회사 미래첨단 소재가 지금 적극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 금양은 조금 이게 뭐 아이러니한데요. 콩고랑 MOU 했다는 이 리튬 강산 정말로 되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싶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금양이라던가 아니면은 아예 이름을 리튬으로 변경한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아니면 어반 리튬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뭐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작은 종목들로 작은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변동성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핵심 섹터 전기차 관련된 쪽 이런 쪽이 워낙 뭐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친환경 관련주들 보시고 실적 모멘텀 나오는 종목들 보시고, 뭐 한파다 보니까 뭐 가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게 뭐 3배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GSE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을 움직였었죠. 이런 건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핵심이 되는 섹터를 그냥 보시는 게 지금 편안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쪽을 보시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나 이런 쪽 쉬고 있죠. 쉬면은 다음 섹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중동 쪽을 언제 볼 건가 뭐 이런 부분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은근슬쩍 이제 올라오고 있죠. 안랩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당에서 당 지도부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순환적으로는 볼 수 있다. 뭐 작은 종목들 보지 말고 안랩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그러지 지금 보안 관련 쪽으로는 우리가 뭐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시큐리티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랩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사업만으로도 지금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성장주들이 워낙 순환을 이제 겪다 보니까 좀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조금 회복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섹터는 굉장히 좀 많고 수단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다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속도를 쫓아가려고 하면은 장중에도 수급이 두세 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돌아올 수급이 돌 섹터 쪽에다가 미리 주차하면서 좀 여유 있게, 다른 종목들 올라간다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고 미리 들어가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소외된 섹터는 안 됩니다. 기다릴 만한 섹터 쪽으로 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섹터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뭐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섹터들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뭐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도 뭐 주도주가 될지까지는 아직은 미지수인데, 일단은 이제 지수 상승률보다는 좀 높게 나올 거고, 뭐 친환경 쪽은 주도주가 당연히 되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이치고, 특히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핵심이 되는 쪽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최근에 하나솔루션
미국에 투자한 거 이런 부분 부각되고 있죠. 근데 충분히 휴식을 다시 한번 취했어요. 이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튀어오른 거를 다시 한번 다 내줬죠.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구간, 하나솔루션보다 좀 더 탄력적인 종목이 좋다라고 하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S에너지나 뭐 SDN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작은 종목이니까 정말 초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는 거고, 이런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제 그런 종목들보다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핵심은 그냥 하나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방산 관련주도 양호하다고 했어요. 75,000원 위쪽에서 한번 쉬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10%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산 관련주들은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이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 돌고 있고, 콘텐츠랑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보초병 세우기에는 괜찮은 지금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쉴 때는 좀 쉬게 놔둬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휴식을 좀 취하게 놔두고 다른 섹터로 좀 순환하는 쪽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나 다시 수급 돌기 시작하니까 보시면서 천천히 이 콘텐츠주도 보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정확하게 중국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해서 오스테 임플란트나 이런 이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해당 관련 쪽에 다 속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꼭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업체 중에서 중국이 봉쇄 조치를 이제 단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종목들, 그런 공장이 재가동되면서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 이런 쪽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양회를 앞두고 이제 양회에서 경기 부양책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좋아지는 섹터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이제 순환매 돌면서 꾸준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는 것만 가는 것 같아도 순환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적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좋으니까 언제 조정을 살짝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구간은 다시 한번 좋았던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거다 정도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올해 잘 이겨내시고, 작년에 웅크러졌던 계좌 올해 토끼처럼 점프, 그것도 2단 점프, 3단 점프 하면서 크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